안녕하세요. 이번 주 초심자 강의를 맡은 신유미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우선순위 Q에 이어서 이번 주는 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덱이 무엇인지, 벡터와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택과 큐가 결합된 형태로 양방향으로 자료를 넣고 뺄 수 있는 대열 기반의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스택은 후입 선출 구조로 가장 나중에 들어간 자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이고, 큐는 선입 선출 구조로 가장 먼저 들어간 자료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구조가 결합됨으로써 가장 나중에 들어간 자료도 가장 먼저 나오게 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들어간 자료도 가장 먼저 나오게 할 수 있는 양방향의 데이터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것이 바로 덱입니다. 덱은 벡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컨테이너라고 해도 무방하게, 덱은 벡터와 굉장히 유사해서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푸시프런트와 팝프런트 함수 외에는 푸시백, 팝백 등의 거의 동일한 멤버 함수를 벡터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덱과 벡터의 차이점은, 벡터는 새로운 원소가 추가될 때 메모리를 재할당하고 이전 원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삽입 시의 성능이 좋지 않은 반면에, 덱은 여러 개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하나의 블록처럼 여기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벡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덱은 메모리가 부족할 때마다 일정한 크기의 새로운 메모리 블록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전 원소를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덱은 벡터와 유사하지만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프론트와 백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메모리 효율 측면에서만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덱의 선언 및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덱은 벡터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맨 앞에 원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메모리 효율 측면 이외에는 벡터와 전부 동일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덱을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덱이라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하고, 그 아래와 같이 덱, 데이터 타입, 변수 이름의 순서로 선언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화를 진행해 줄 수 있는데, 덱을 선언해 준 뒤에 가로를 열고 특정 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 수는 덱의 크기가 되어 덱 int dq 가로 열고 10은 디폴트 0값으로 초기화된 10개의 원소를 가진 int형의 dq를 생성한 것이 됩니다. 또한 덱 int dq 10,5는 5의 값으로 초기화된 10개의 원소를 가진 int형의 dq를 생성한 것이 되고, 덱 int dq는 1, 2, 3, 4, 5 라고 표현된 다음과 같은 형식은 1부터 5까지의 원소를 가진 int형의 덱 dq1을 그 아래 덱 int dq2 가로 열고 dq1은 dq1을 복사하여 덱과 동일한 1, 2, 3, 4, 5의 원소를 가진 int형의 덱 dq2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열 내에 맨 앞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과 메모리 효율 측면 외에는 벡터와 덱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선언 및 초기화 방식도 덱은 벡터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덱의 멤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의 주요 멤버 함수에는 덱의 가장 뒤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푸시백, 덱의 가장 앞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푸시프런트, 덱의 마지막 데이터를 제거하는 팝백, 덱의 첫 데이터를 제거하는 팝프런트가 있고, 삽입과 삭제 부분에서 벡터와 푸시프런트, 팝프런트 이외에는 전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덱의 모든 데이터를 제거하는 클리어, 덱의 크기를 반환하는 사이즈, 덱의 특정 위치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insert, 덱의 특정 구간의 데이터를 제거하는 erase, 덱의 가장 앞과 뒤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하는 front와 back, 마지막으로 덱이 비어있는지의 여부를 반환하는 empty까지 덱의 주요 멤버 함수이고, 이는 벡터와 동일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다시 요약하면 맨 앞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푸시프런트와 팝프런트 이외에는 전부 벡터의 주요 멤버 함수와 기능이 동일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푸시프런트, 팝프런트와 푸시백과 팝백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와 동일하게 작용하는 푸시백과 팝백은 벡터에서의 활용과 같습니다. 푸시백을 통해 맨 뒤에 10, 20, 30, 40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팝백을 통해 맨 뒤, 즉 마지막 원소인 40을 삭제합니다. 맨 뒤에 계속 데이터를 쌓았고 이 뒤에 맨 뒤의 원소를 하나 삭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원소를 출력하면 10, 20, 3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벡터와 차이점인 푸시프런트와 팝프런트는 맨 뒤가 맨 앞으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트형의 빈 덱 DQ를 생성하고 그 덱의 맨 앞에 10, 20, 30, 40을 추가하면 덱 내에는 40, 30, 20, 10의 순서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팝프런트를 활용하여 데이터 하나를 삭제하면 가장 맨 앞에, 즉 첫 번째 원소인 40이 삭제됩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원소를 출력하게 되면 30, 20, 10의 순서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덱은 이야기만 들었을 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맨 뒤와 더불어 맨 앞에서도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삭제와 삽입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는 벡터와 동일한 것이 바로 덱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또한 초심자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학습과제는 덱을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덱을 복습하기에 아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1월 23일까지 정답이 뜬 화면을 캡처하여 구글 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출해 주세요. 강의와 문제를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